네, 안녕하세요. 우리 가족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4월 15일 찐시황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오늘 우리 시장 역시나 어제 이어서 좀 긍정적인 흐름들 좀 이어가고 있어요. 코스피도 1% 가깝게 상승 마감했고 코스닥도 0.4% 플러스로 마감을 했습니다. 다만 여전히 현물 쪽에서는 외국인들 수급이 좀 받쳐주지는 않고 있는 상황이고 거의 대부분 좀 개별주 중심으로 좀 강한 시장인데 지금 시장 또 어떻게 봐야 되는지 앞으로 어떻게 또 대응을 해야 되는지 전문가분과 함께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유한타증권의 박현상 부장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일단 오늘 시장 좀 어떻게 보셨어요? 뭐 평온했죠. 평온했고 21포인트나 올랐는데 뭐가 올랐지? 라고 질문을 드리고 싶어요. 네. 오른 거는 있긴 있는데 굳이 하이닉스 요만큼 이런 것들은 지수 주식 입장에서는 크게 의미가 없을 것 같고요. 사실은 뭔가 오늘 거래 대금을 봤더니 딱 그러더라고요. 오늘 6조 나왔어요. 6조. 물론 맥트레이드라는 좀 더 거래되면 더 나올 것 같은데 어제도 사실 그랬고, 네. 그죠? 이 정도면은 거래소에서 누가 컨빅션 있는 매수가 있을까라고 할 때는 아니죠. 아니고 코스닥이 또 6조 정도. 사실 이 정도 거래 대금은 그냥 전향한 수준이에요. 올라서 다행이긴 한데 뭔가 의미 부여를 하기는 좀 어려운 거래 대금과 지수대이기도 하고요. 일단 지수 상승도 그러니까 지금 이러죠. 지수가 오른 것도 혹은 트럼프가 격하게 관세를 지난주에 하드하게 얘기를 했고 사실 제가 일주일 만에 출연을 하죠. 네. 했는데 일주일 만에 이렇게 좀 뭔가 좀 온화한 미소를 띠고 말할 줄은 몰랐어요. 지난주 화요일 기준으로는. 그렇죠. 어찌됐든 시장이 이렇게 좀 바뀌고 있는 중이고 편하게 대형주 매매 플레이 하시는 분들은 재미가 없다고 하시고요. 테마주 좋아하시는 분들은 오 해볼만 하다라고 하십니다. 지금 시장이 딱 그렇습니다. 네. 수급 보시면은 외국인 1,000억 팔았고요. 기관 1,900억 샀고요. 의미 없습니다. 단 의미를 좀 부여하고 싶은 건 선물을 4,000억 들어왔네요. 오랜만에. 네. 저 여태까지 잘 안 들어오다가 그죠? 안 들어오다가 선물을 오늘 좀 들어왔기 때문에 이때 빼놓고는 해볼 만한 걸로 좀 들어오긴 한 것 같습니다. 그러나 뭔가 반도체 관세도 어떻게 될지도 모르는 상황이고 오늘 자동차가 어땠죠, 이사님? 좋았죠. 좋았는데 현대차만. 근데 윗골이죠, 다. 네. 종목들이. 판다는 얘기예요, 사실. 이게 뭔가 트럼프가 관세를 유예할 것 같은데 사실 주말에 기분이 좋았다가 아침에 들어오면서 기분이 안 좋았고 뭐 이런 이유도 뭐냐면 트럼프의 말이 계속 바뀌기 때문이고 네. 대전제로 봤을 때 자국 산업에 결정적인 피해를 입히는 게는 아닐 것 같다. 사실 1기 때 기억을 해보면은 관세 발효하고 조금 있다가 애플 관세 안 했어요 또. 그렇죠. 그러다가 좀 지나다가 코로나 터지긴 했었고 어찌됐든 트럼프도 그런 선택을 할 수밖에 없었다는 거는 우리가 지지난주에도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강하게 하드하게 지난주에 때려버렸으니까 장이 박살이 났었던 거였죠. 근데 막상 지나고 나서 보니까는 지난주 목요일날 정말로 드라마틱한 일이 목요일날 제가 오고 싶었는데 제 차례가 아니라서 네. 황 팀장이 온 것 같은데 어찌됐든 일단 그런 식의 일이 일어나는 중이고 지금 선물 매수 안정적 현물은 그러나 매도 그렇지만 삼성전자 수급을 보시면 원래 이틀 연속 매수네. 그죠? 원래 600억, 300억밖에 안 되긴 하지만 정말로 오랜만에 나오는 패턴이긴 해요. 삼성전자는 조금 천천히 담고 있는 것 같다라고 생각이 들긴 들지만 결론적으로 봤을 때 개인적으로 시장을 어떻게 생각하실 수 있냐면 화려합니다. 화려한데 집중할 거가 안 보여요. 그렇죠? 뭔가 이게 시장이 올라올 때 예전에 조선주 올라올 때처럼 방산주 올라올 때처럼 강하게 주도주 섹터가 보여야 되는데 그렇진 않고 잠깐 나고 플러스는 플러스 원래 플러스긴 한데 뭐 올랐지? 물어볼 정도로 똑같은 이런 시장은 개인적으로 조금 더 계속될 것 같고요. 왜냐면은 관세라는 거가 덮여있기 때문에 산업재 섹터에서 주도가 되긴 힘들어요. 그렇다고 조선이라든지 방산 이런 것들은 올라오긴 올라와 있는 상황이고 방산에 있는 특정 종목 같은 경우는 아시다시피 4월 달에 K2전차, 뭐 현대로템이죠. 대장주가 뭔가 모멘텀을 앞두고 있으니까는 이것이 세론이 될지 아닐지
이런 것도 제 애매모호한 상황이니까 시장 참여들도 계속 거기서 들이다 매매하기에도 애매하고 이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자동차 관세 좀 나온 김에 좀 얘기를 드리자면은 아시다시피 GM이랑 포드가 어제 올랐는데 네. 실질적으로 시장에서 긍정적으로 받아들이려면 GM 포드가 10% 이상은 올라야 돼요. 그쵸. 왜냐면 그 이상 더 빠졌으니까는. 그런데 4% 올랐다 하면 뭡니까? 그들도 색안경을 끼고 바라보고 있다라는 겁니다. 오늘 저 자동차주 매매 하나도 안 했고요. 물론 밑에서 올라와서 다행이긴 한데 아침 고가였잖아요. SL 이런 거. 아침 고가가 아니고 넥스트 트레이드가 고가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뭐 어찌됐든 그런 식으로 좀 움직였기 때문에 그러니까 뭔가 정책주 빼놓고서는 내가 해볼 거리가 컨빅션이 없는 이런 시장은 맞습니다. 근데 개인적으로 말씀드릴게요. 이런 시장이 또 항상 이래 왔었거든요. 네. 급락한 다음에 올라올 때 우리 가족분들 요즘 경제TV 보시면 슬슬 어제 오늘부터 또 사지 말래요. 그죠? 지난주에도 사지 말라 그랬고 리스크 관리 때문에 또 올라오니까 사지 말라 그러고 또 언제 사요? 맞죠? 이겁니다. 지금 시장에서는 항상 더 좋다고 했을 때 거의 고점을 찍고요. 지난주처럼 정말로 사야 했을 혹은 공포를 우리가 이기지 못하고 투매가 나올 때 항상 바닥에 나왔었습니다. 네. 잠깐 제 지난주 화요일에 댓글 말씀드리면 모 분께서 이러더라고요. 제가 긍정의 끈을 놓지 말자라고 일단 살아남자라고 말씀드리고 간 거는 팩트입니다. 그런데 야 이 XX야 환율 봤냐?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때 1480원 저도 기억을 합니다. 오늘은 네. 얼마입니까? 1427원. 그죠? 언제 그랬냐는 듯이 예, 또. 공포의 정점에 환율이 올라가 있고 그 얘기할 때 이 얘기도 드렸어요. 국채금리 4.8. 그때 제이미 다이먼 JP모건 CEO 맞죠? 7% 간다 그랬죠. 네. 그때 제약바이오 다 팔아야 된다고. 음. 기억나십니까? 그때 이 시간에서 똑같이 얘기를 했어요. 4.8인데 알테오제는 버틴다. 기억나십니까? 거기부터 시작을 해요. 알테오제는. 어떻게 보면은 그때 잘 버티고 있는. 그리고 그때가 또 귀신같이 바닥이었어요. 바닥이었어요. 그러니까 물론 제가 4.8에서 5.0, 6% 어떻게 제가 맞출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 게 아니고 실질적으로 제가 기도하는 거 있잖아요. 기도하는 순간에서 거의 3일 안쪽으로 바닥 잡히거든요. 네. 일부러 그러는 게 아니고 거의 제가 그거 할 때가 나름 영업점이라든지 직원을 사해서 공포가 거의 끝자락 가기 직전에 제가 합니다. 너무 공포일 땐 못해요. 왜냐면 이것도 안 나와요, 사실은. 그 정도로. 근데 지난주 화요일, 수요일이 그렇게 했었었죠. 네. 어찌됐든요. 이런 시장을 지금 겪고 있어요. 근데 꼭 이런 시장뿐만 아니고 이런 꼭 관세 때문에 공부의 정점이 아니고 과거의 코로나 시기라든지 다른 시기 모든 시기에도 이런 정점일 때는 정점이었다 찍었다가 올라오죠. 지금 잠깐만 볼게요. 이렇게 올라왔잖아요. 전문가사에서 이제 어떤 식의 얘기가 나올 건 미리 말씀드립니다. N자형 패턴으로 한번 눌렸다 가야 된다. 혹은 전저점을 확인해야 된다. 짝꿍댕이 패턴이 아니죠. 쌍바닥 패턴. 이게 또 얘기가 나올 거예요. 네. 그런데요. 작년 8월 달에 어떻게 올랐죠? 내리질렀어요. 그러면은 그때 지금 여기 정도 되겠죠. 작년 8월 기준 지금이. 그러면 이걸 어떻게 설명할 거예요? 사실은 이거는 그 다음에 다른 일이 있었던 거고요. 그러면은 어떻게 보시면 되냐면 시장은 그때마다 다르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추가적으로 더 업사이드가 있으려면 뭐가 있어야겠어요? 중국과의 뭔가의 전화 통화를 한다라든지, 그렇죠? 혹은 각 국가별로 뭘 한다라든지 하는데 뭐 얘기 나온 게 같이 말씀드리자면 가장 궁금한 게 더 가느냐 이걸 거 아닙니까? 그렇죠. 다음 주에 정부에서 미팅한다고 하죠. 일단 제일 먼저 한 게 베트남, 그 다음에 일본 수일 내에 한다고 했고 그 다음에 한국이라고 벤센트 장관이 얘기를 한 것 같아요. 물론 우호국일 경우에는 직접 트럼프가 테이블에 나선다라고 얘기도 한 것 같고요. 오늘 나온 내용입니다. 그러면은 아마 거기서 뭔가 우리가 지금 최악으로 치닫던 섹터가 반도체 자동차가 맞지 않습니까? 그쵸. 반도체는 할 것 같고 관세를 때릴 것 같으니까 못 오르고 있는 상황이고 지금. 방산 다 올라왔잖아요. 조선 다 올라왔잖아요. 지금 그 관세가 덮여있는 섹터가 못 올라오고 있어요. 지금. 그러면 여기서 어떻게 풀리느냐에 따라서 달라지지 않겠습니까? 이건 당연한 겁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 서현도 생각할 수 있어요. 어떻게 보면. 그렇죠?
우리 중학교 1학년 벌써 중학교 네. 1학년 됐어요. 가족분들 요만큼일 때 나왔는데 여기 아니었군요. 어찌됐든 네. 그러면은 이런 식의 생각이 나올 수가 있는 거죠. 시장 참여자 입장에서는 또 다른 호재를 기다릴 수가 있을 거고 반도체라든지 자동차가 국내 시총 상위를 잡아먹고 있기 때문에 지수가 더 업사이드가 있으려면 당연히 그 협상에서 어떤 부분에 진척되는 게 보여야 될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제가 제 고객 중에 한 분이 외국인들은 왜 이렇게 안 사는 거냐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요 나온 김에 좀 말씀을 드릴게요. 저번 공매도 개시할 때 있잖아요. 한 4년, 3년 됐었죠. 그때 제 기억입니다. 제가 정확한 수치는 제가 안 봤는데 제 기억에 외국인들이 개시하고 나서 네. 한 달 때렸어요. 한 달. 한 달. 근데 제가 처음 개시하고 나서 외국인들 제가 나름 저 투툴대면서 공부한다고 얘기를 할 때 유니버스 구축한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지금 그 유니버스 구축한다는 느낌 안 드세요? 어제도 우리 시장 얼마 안 때렸는데 공매도도 6, 7천억 되는 걸로 제 기억을 하거든요. 그러면은 실질 현물 매도보다 공매도가 더 많다는 얘기예요. 그럼 그들은 어떻게 보면 한국이 나빠서 혹은 우리나라에 희망이 없어서 그런 게 아니고 자산 배분 측면에서 봤을 때 이 일정 부분은 공매도를 일단 구축하고 있는 중이다라고 생각하면은 조금 화가 덜 나실 거예요. 네. 우리는 지금 트럼프의 관세, 트럼프의 입, 트럼프의 트위터, 베센트의 뭐, 나바로의 뭐 이런 것들 때문에 뉴스 플로우에 머리가 아프고 있지만 막상 외국인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그냥 하던 일 하고 있는 중이다 라고 생각하면 조금 낫지 않습니까? 그 다음 또 제가 아마 2, 3주 뒤부터는 공매도 많은 것들 중에서 거래 들어온 것들 위주로 설명할 거예요. 오늘도 한두 개가 살짝 보이긴 하던데 이게 지금 그들도 공매도를 쳐놓고요. 우리 HTS 보시면은 거기서 공매도 평균 단가 다 알 수 있거든요. 네. 근데 지금 가장 최저점에서 친 것들 있잖아요. 지금 이만큼 올라와 있거든요. 조금 더 오르면 쇼커버 들어와요. 지금 여기 종목도 올라온 건 자율반등이잖아요. 네. 그러니까는 거기서 한 10%만 더 올라오라. 니들 죽었다예요. 사실은 제가. 공매도. 아니, 너무 좀 그래도 격했나? 그죠? 시원해요. 왜냐면 쇼커버 네. 들어와야 되니까. 사실 골드만삭스인가 어디서 공매도 다 오기 전에 레포트가 나왔어요. 뭐 한국 안 좋을 거다 이런 것도 있었지만은 거기서 난 단서 조항이 뭐냐면은 한국 코스닥 주식 조심해야 된다 이것도 있었어요. 네. 왜냐면은 걔네들은 그쪽은 기계적으로 쇼커버를 해야 되거든요. 로스코 규정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우스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로스코 규정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기계적으로 컴퓨터로 매수를 하는데 여기서 만약에 뭐 예를 들어서 테마 딱 갑자기 들어와서 상한가 줘버리세요. 걔네들 감아야 돼요. 그렇죠. 그러면은 공매도 평균가 대비해서 20% 올라있는데 거기서 거래 막 터지는데 외국인 들어오고 있다? 그거 쇼커버예요, 그것들. 사실 제가 여태까지 매매를 지금도 하고 있지만은 제일 재밌게 했던 매매는 쇼커버 나름 예상하면서 그거 들어갔을 때가 제일 재밌어요. 제일 짜릿해요. 왜냐면 우리나라 사람들은 피해보는 네. 게 없잖아요. 그렇죠. 외국인들만 털리는 거잖아, 사실은. 그죠? 감정적으로도 이제 아니, 그러니까 뭐 외국인들도 그 검은머리 외국인도 있기 때문에 그런데 네. 그런 식으로 조금 좋아지는 것들에 대한 슬슬 그럴 때가 됐어요. 왜냐하면 관세부터 시작해서 지금부터는 크게 눌려있던 것들이 협상을 해서 좋아지는 단계거든요, 지금. 근데 이 좋아지는 단계 때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항상 시장에서는 하지 말라 그래요. 더 좋아질 때까지, 해결될 때까지 이렇게 좀 유직하게 얘기하면 변동성 구간이다. 응?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런데 그때 미리 들어가셨던 분들, 제가 지난주 좀 나름 그래도 긍정적으로 말씀드린 이유도 그때 안 들어가 있으면 지금도 못 들어간다는 얘기죠. 네. 저점 못 잡았으니까 근데 밑으로 10% 올랐어요. 얼마 올라왔어요. 그래서 조금은 현금이 있다면 그럴 때, 어려울 때, 무서울 때 조금 내가 지수 몇 번 말씀드렸죠. 이거 들어가 놔야지 지금 수익이 날 때 안 팔아요. 그렇죠. 근데 지금은 그때도 못했고 지금도 못하면은 그냥 물려있는 거예요. 똑같아요. 근데 우리가 주식을 보는 이유가 우리 방송을 보시는 이유가 뭡니까? 어떤 행위를 통해서 5만 원 수익, 10만 원 수익, 50만 원 수익이더라도 내가 이걸 뭘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다음에 내가 업그레이드 되는 나를 보려고 우리 방송을 보는 거거든요.
그죠? 제가 최근 2주 전 이사님 기억하실 거예요. 좀 하자. 좀 교과서적인 측면이긴 하지만 말씀드렸던 이유도 또 그러죠. 아직도 삐딱하신 분들은 올라왔으니까 하는 얘기지 않느냐? 또 그럴 겁니다. 다음 그런 시기 때. 그렇죠? 그래서 오늘은 이런 메시지를 개인적으로 전달해드리고 싶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사실 그러면은 지금 어느 정도 자율적 반등이 이 정도 올라왔으면은 많은 분들이 또 지금 구간에서 고민이 되시잖아요. 그럼요. 지금 또 네. 추가적으로 들어갈까 말까. 네. 어떻게 생각하세요? 일단 종마다 다르거든요. 이것도 비겁한 변명이긴 한데 내가 확신이 있는 섹터는 들어가도 됩니다. 지금도. 시장 분위기 자체는 그래도 좀 응. 우호적으로 평가를 하고 근데 계시는. 이미 밑에서 3일 연속 올라온 것들은 안 돼요. 음, 얼마 전에가 조선주들이 3, 4연속 계속 땡겼죠. 네. 그런 것들은 안 돼요. 조선주가 안 된다는 얘기보다는 그냥 기술적으로 봤을 때 미리 시장에 땡겨놓는 것들은 또 누가 팔려고 할 겁니다. 그렇죠. 못 버텨요. 또 올라온 것들은. 그러면은 내가 알고 있는 것들 중에서 좀 이 정도는 내가 지금 들어가더라도 이거보다 높게 팔 수 있겠다라는 섹터들이 있을 거예요. 거기서 고르는 거. 이게 첫 번째일 것 같고요. 봐보세요. 아까 지금 차트 잠깐 보여드리면 코스피가 여기서 왔다가 일부 조정이 나오더라도 아무도 이상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여기서 2550까지 내리땡기더라도 안 이상해요. 그렇죠, 여러분들? 여기서는요, 지수에 대한, 시장에 대한 컨빅션이 있는 구간이 아닙니다. 여기가 컨빅션이 있는 구간이죠. 2400 언더. 여기가, 그러면 여기 올라왔다 이거예요. 그러면 또 여기서 이렇게 얘기를 할 겁니다. 아, 여기서 또 꺾일까봐 못하겠어요. 그러면 여기서도 못하고, 또 말씀드립니다. 여기서도 못하고, 여기서도 못하고, 여기서도 못해요. 그냥. 그러면 계속 물려있는 거 똑같다 말씀을 드리는 중이고, 근데 여기서는 그 다음이 될 것 같은 거를 내가 조금씩은 들어가 봐도 돼. 단, 포트에 부담이 없는 정도 수준이만. 섹터는 제가 좀 이따 좀 말씀을 드리긴 할게요. 비중을 또 너무 크게 들어가기는 좀 어렵다. 오늘 이렇게. 시장이라도 녹여서 말씀을 좀 드리자면, 네. 최근에 오늘, 그러니까 이사님께서 아침에 말씀을 하시던데, 브릿지 바이오 테라피틱스, 네. 걔가 제약 바이오 쪽에서 조금 안타까웠었죠. 하한가를 쳤는데, 이거죠. 오늘 제약 바이오 쪽을 보는 느낌은 뭐냐면, 컨빅션이 있는 종목들은 버티는 중이고, 없는 종목들은 일단 팔아요. 바이오 중에서는. 왜? 다음 주에 AACR 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지금 한 일주일 남았어요. 정확하게 며칠입니까? 20, AACR이 25일부터. 25일. 예. 그러니까 바로 일주일 남았어요. 일주일 좀 더 남았는데 경험적으로 일주일 전정부터는 개인적으로 그 섹터는 안 들어갑니다. 모멘텀이 있으니까. 그런데 들고 있으신 분들한테는 센 것들은 버티라고 말씀드려요. 혹은 근데 그런 중에 센 것들이 확 부러진다. 그럼 한 번씩 단타가 들어올걸요. 오늘 퓨처캠처럼. 이런 식으로 시장이 자정작용을 해요. 또 강조를 시켜드려요. 좋았던 섹터가 이만큼 모멘텀이 있어요. 그럼 일주일 전부터는 그냥 괜찮은데 브릿지가 뭔가 좀 애매한 걸 보여줬거든요. 그러니까 누구는 팔려 할 거고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하이 바이 구간은 아니라는 거죠. 바이오 쪽에서는. 지금까지는 커미션 이씨, 나 바이오 좋아. 국채금리 오르긴 했지만 지금 저금리 구간에서 무슨 구간에서 바이오밖에 없어 라고 막 매집하셨던 분들이 밑에서 샀단 말이에요. 그들은 수익이 이만큼 났어요 또. 네. 근데 요게 약간 그랬고 다음 주에 모멘텀이 있으니까 남은 게 있으니까 여기서는 누구나 팔랑말랑 하고 있는 구간이지 않겠습니까? 이런 거는 안 된다는 거예요. 새로 들어가는 거는. 제약바이오 좋습니다. 들고 있으신 분들 화이팅, 제약바이오 화이팅. 그렇지만 내가 신규로 아껴선 총알을 하려고 할 때는 이런 것들은 주의하시자라는 거라고 한 거. 아까 자동차도 말씀드렸잖아요. 정말로 좋은 것보다는 누구는 팔고 싶은 다 음봉이죠. 부품주들은 싹 다 음봉이에요. 네. 그러니까는 그런 것들로 한번 생각을 해보자라는 거. 그리고 섹터 바로 말씀드릴게. 점심 때 재밌는 일이 일어났어요. 성장의 끝판왕 뭐 있습니까? 우주 로봇이죠. 근데 로봇은 움직인 게 모르겠어요. ETF 효과인 것 같기도 하고 오늘 휴머노이드 3종이 상장을 했죠. 근데 휴머노이드 로봇인데 움직인 건 로보가 움직이고 휴머노이드는 안 움직여요. 네. 맞죠? 두산 로보틱스 아주 팍 떠다가 밀리고 네. 그렇죠? 그거랑 좀 다른 거죠. 그냥 시장에서 한번 성장을 볼 수 있는 구간이 된 거다라고 생각을 해요. 로봇 이거 좀 많이 움직였죠. 그랬다 치고 점심 전후에 갑작스럽게 우주가 움직여요. 뉴스 보니까
미국에서 우주 발사체 하는데 한국 업체들도 참여해야 된다? 뭐 그게 출처는 모르겠는데 그런 얘기도 나왔다 하더라고 기사가. 그러니까 우주가 팡팡팡 움직여요. 그렇다 오늘 그 우주 들어가신 분들 많더라고요. 네. 뭐 들어가시는 거 오케이 그렇다 치고 하지만 둘 다 어떻게 보니까 성장성에서 안 움직였던 섹터잖아요 밑에서. 네. 그죠? 오늘 시장을 보면은 약간의 그런 것들이 보여요. 항상 지금 뭔가 관세가 어렵다, 뭐가 어렵다 해서 성장주 안 쳐다보시거든요. 근데 막상 밑에서 성장주가 움직일 땐 되게 세게 움직여요. 그죠? 지금 무슨 얘기냐면 뭐 신고가인 종목들이 한두 개 있잖아요. 그 종목도 신고가 써서 한 3, 4% 올라 신고가다 해서 막 텔레그램이 난리가 나죠. ATH부터 뭐 신고가 뭐 이런 난리가 나죠. 근데 그거요. 밑에서 3% 움직인 거예요, 그냥. 솔직히 말씀드리면 3, 4%? 그 이틀 있다 지나보죠. 또 박스 중단화 있어요, 또. 네. 종목 어떤 거. 지금은요. 위에 거에 대한 흥분하는 거. 항상 우리가 시장에서는 이렇습니다. 밑에 걸 봐야 되는 시기가 있고 위에 걸 봐야 되는 시기가 있어요. 위에 거 좋습니다. 차트 이쁘죠? 다 좋아요. 근데 그것들은요. 그런 섹터들은 막상 내 마음의 위안을 가질 뿐이지 거기서 수익이 잘 안 납니다. 사실은. 사실은요. 한번 봐보세요. 또 올라있기 때문에 또 툭 꺼주면 또 팔아요. 또.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밑에서 내가 컨빅션 있는 섹터가 얼마큼 내가 먹는지 이게 중요한 게임인 거예요. 지금 지수가 이렇게 어지럽고 그럴 때는. 어쨌든 이렇게 움직였고 뭐 원전도 좀 움직이긴 했죠. 그러면 원전, 우주, 로봇 뭡니까? 다 좀 한 성장하는 섹터예요. 막 10%씩 움직이잖아요. BHI 이런 것도 보세요. 네. 그죠? 근데 그런 것들 가지고 우리가 여기서 매매를 해야 된다. 누가 강력하게 얘기를 할 수 있어요? 전문가도 얘기 안 했을걸요. 지난주에 월요일날 원전 해야 됩니다. 아무도 없을걸. 사실은. 움직이니까 움직인다 하는 거죠. 사실. 그렇죠. 근데 거기서 밑에서 움직이는 변동폭이 생각보다 더 크다 이거예요. 사실. 그러니까는 조금 오늘 움직이는 결이 이걸 하자 말자. 솔직히 제가 지금요. 내일 제가 어떻게 매매할까? 내일 봐야지 하는 거죠. 사실. 그렇죠. 근데 오늘 시장 봤을 때는 딱 한 이거예요. 시장 안 빠지겠다예요. 제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성장성 배팅 들어올 때는 시장 잘 안 빠집니다. 빠지더라도 올라와요. 적당히 빠지면은. 그래서 조금 오늘 시장 봤을 때는 해볼만하다. 이런 식으로 종목까지 같이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은 좀 밑에 있는 종목을 그래도 좀 다뤄야 되는 그런 시장인 것 같은데 네. 계속 순환매잖아요. 네. 그러면은 이 안에서 그래도 순환매적으로 연속성을 좀 가져갈 수 있을 만한 섹터는 뭐라고 좀 보고 계세요? 조금 뭐라 그럴까요? 조금 성의 있게 혹은 좀 방송 멘트로 얘기하자면 이럴 때 이제 실적 얘기해야죠. 실적 좋은 것들. 네. 그런데 오늘 전력기기가 움직였어요. 그죠? 오랜만에 움직였어요. 그런데 전력기기를 봤을 때 그래, 전력기기에 제일 셌던 종목은 LS죠. 그죠? 네. LS가 딱 볼게요. 전고점인데? 그럼 다시 일렉 여기 20일선 덮여 있는데 어떻습니까? 하나하나씩 이 돌아가는 구간에선 저항이 나온다는 거예요. 저항이 항상. 그러니까 여기서 저도 이제 섹터를 연속적으로 무조건 갖고 가야 된다라고 말씀드리기 좀 어렵습니다. 사실은. 이건 기관들 외국인들 마음이에요. 그리고 여기서는 다음 실적이 하나가 혹은 발표할 때 좋게 나와줘야 돼요. 그래야지 그 다음 연속이 나와요. 그러니까 그것을 살펴보자라는 게 맞을 것 같고 이사님께서 물어보신 것처럼 여기서 뭐가 좋은서 갈 것이냐? 2번 연속, 3번 연속 할 때는 최근에 2번 연속 올라온 게 인터넷 별로 없어요. 별로 없는데 그래 뭐 섹터 말씀드리자면 제가 정책 잘 얘기 안 하거든요. 네. 근데 AI 소프트웨어는 오늘 살짝 밀렸는데 안 죽더라고요. 네. 그러면은 그런 쪽은 조금 괜찮아 보여요. 제가 사석에서 오늘 시장, 어제 시장 보고 어떤 얘기를 했냐면 지수는 애매모호하니까 정책 관련주로 큰 거 한번 터지겠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사실은. 근데 그것이 뭔지는 모르겠죠. 근데 그것들이 당위성이 있는 게 무엇일까? 했을 때 글로벌 트렌드에도 어긋나서는 안 돼요. 그 정책의 당위성은. 그러면 AI잖아요. 사실은. 그렇죠. 오늘 지역화폐 관련주 박살났고요. 뭐 한 최근에 좋았었던
두 정책 관련자 하한가 치고 막 그러더라고요. 오늘. 네. 그것들이 사실 어땠습니까? 하한가 치는 한 정책은 이제 정책은 얘기 안 하겠어요. 뭔지. 올드했고요. 사실은. 올드했어요. 여러 번 울고 먹은. 그렇죠. 올드했고요. 음. 맞지 않습니까? 하나는 또 이제 뭐 어떻다 치고 그것도 좀 올드했던 느낌이 들어요. 그러면은 지금 시장에서는 적어도 글로벌 트렌드를 볼 텐데 그리고 두 번째 신선한 걸 봐요. 근데 신선한 게 오늘은 별로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는 그쪽으로 좀 좀 시장에서 좀 들어가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근데 이거를 제 입으로 AI 소프트웨어 무조건 좋습니다라고 하기에도 애매하고 왜냐면 종목이 너무 많아요. 그렇죠. 그리고 어느 것이 뉴스단의 회자가 되느냐가 또 달라요. 내가 뭐 A를 샀는데 C가 움직이면 그리고 제가 이제 맞췄잖아요. 저 그런 적도 없지만 시장에서 그러잖아요. 또 그러니까는 여러분들께 좀 보셔야 돼요. 단 눌린 것들 오늘 이것도 있어요. 아까 제 우주 말씀드렸는데 순서를 보실 필요. 우주 제일 뜰 때 뭐가 제일 많이 튀었어요? 캔코와 에어로스페이스가 제일 셌고요. 그 다음에 루미루, 그 다음에 HVM 순이에요. 그러면은 다음 턴에도 얘가 제일 세겠구나라고 지금 학습을 해놓으시는 거예요. 그러면 아 우주가 뜰 때는 이 다음 턴부터는 저 같은 애들이 어떻게 하겠어요? 캔코아부터 붙겠죠. 그 다음 우주 붙을 때는. 딱 이게 시장의 학습이거든요, 가족분들. 그 시장을 계속 보자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렇다고 혹은 안 오른 거 있잖아요. 유리기판 안 올랐고 아직. 그 이것도 이만큼 돌리던데. 그렇죠? 이런 것들을 할까? 이런 것들을 우리 가족분들께서 고민하시는 게 맞다고 생각하고요. 당장 딱 내일 뭐 해야겠다 못 찍어드려 죄송합니다. 하는데 일단 지금 시장이 좀 그런 컨빅션은 없어요. 네. 그리고 일단 워낙에 하루에 움직이는 게 너무 많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이게 아까 서두에 표현이 화려해요. 보면 와 화려해 막 상한가 치고 좀 이따 보면은 20% 올랐던 게 6% 풀었어요. 네. 다 몰린 거예요 윗꼬리에서 그거. 그런 것들 보셔야 돼요. 근데 매매를 타진하기에는 너무 하드하다 사실은. 너무 하드한 거고 오늘은 시장은 그래요. 좋은 것들은 좀 빠졌고 네. 그렇죠? 그러니까는 아 이것들을 어떻게 좀 매매를 붙여야 되지? 고민하는 순간이긴 합니다. 그래서 지수 또 지수. 지수는 뭐 지난주에 잘 샀으면 들고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계속 편하게 들고 있는 구간. 그럼 생각합니다. 코스피랑 코스닥 지수 중에서 뭘 더 긍정적으로 보세요? 호스닥 봅니다. 코스닥. 왜냐하면 네. 지금 구간이 요 얘기를 안 드렸구나. 지금 구간이 6월 3일 대선 전까지 가장 정책 기대감, 가장 유동성 기대감. 오늘 나왔던 요것도 말씀 안 드렸죠. 오늘 추경 10조에서 12조 늘어났죠. 네. 그러면 돈이 풀려요. 돈이 풀릴 때는 성장주가 제일 좋습니다. 네. 그러면 코스피보단 코스닥이. 그리고 또 시황적으로 봤을 때 코스피 갈 수도 있습니다. 근데 안 좋은 게 아니고 반도체가 덮여 있고 자동차가 덮여 있고 뭐가 덮여 있잖아요. 관세에 지금. 그렇죠. 그러면 90일 이내에 협상을 할 텐데 한다고 했죠. 그러면 딱 90일 이내 거기가 대선 전후랑 맞닿아요. 그럼 저같이 주식하는 사람들은 생각은 와 코스닥에서 한번 뭐가 나오겠구나라고 딱 어제부터 직감이 나오는 거죠 사실은. 근데 꼭 저만 얘기하면 다 똑같을 거예요 하시는 분들은. 그러니까 안 했던 정책주들도 옮기는 거죠. 그죠? LNG도 아까 얘기 안 드려요. LNG도 움직이잖아요. 솔직히 LNG 많이 올랐잖아요. 그렇죠. 근데 뭐 포스코 인터가 많이 그거 아니잖아요. 뒤에 스틸 붙은 애들이 움직이잖아요. 맥스틸, 하이스틸 뭐 이런 것들. 네. 안 오면 하이스틸 움직이더라고요. 다들 맥스틸 하다가. 그렇죠? 그러니까 이래서 얄궂은 거예요, 주식이. 그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조금 개인적으로. 그래서 지수는 개인적으로는 박스 봅니다, 박스. 박스 여기서 한 2,550 정도까지. 2,400, 2,550 이 정도 박스로 보고요. 코스닥은 사실은 조금 더 높게 봐요. 750포인트 정도까지. 그래서 개인적으로 이렇게 좀 생각하고 있고 조금 지켜보시죠. 보시는데 결론은 팔아야 될 때는 아니다. 많이 오른 건 팔아야 돼도 이제 플러스 도는 게 있을 거예요. 그런 것들은 조금 현금화 하더라도 근데 막 박박 기는 거를 오늘 오랜만에 뭐 1년 만에 뭐 투자자 전화 오셨는데 네. 2,000원 이제 전화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얼마 만에 통화했죠? 제가 그랬어요. 네. 그러니까는 1년 만에 통화한대요. 그래서 이거 어떻게 보냐요. 1년 전에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죠?
하니까 지금이랑 똑같대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지금은 조금은 뭐라 그럴까요? 내가 컨빅션이 얼만큼 있는 거에서 어떤 액션을 취하는지, 만약에 컨빅션이 없다면 안 하시는 것도, 이게 여러 가지가 복합되어 있는 지수대고 시장입니다. 그렇게 보시면 어떨까 싶어요. 예. 알겠습니다. 그럼 지금은 좀 화려한 시장에서 좀 대응을 해야 되는, 빨리빨리 화려하게 대응해야 되는, 보이는 시장이죠. 화려하게 보이는 시장. 예. 시장에서 좀 빨리빨리 대응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고, 대형주들, 네, 말씀하세요. 네. 대형주들은 좀 당분간은 심심할 거고. 그러니까 조금 더 가겠죠. 가는데 이게 덮여 있을 거고, 오늘 좀 매매 생각을 해봤더니 이래요. 로봇이 갈 때 좀 올드했던 로봇이 가느냐? 오늘 뭐 딴 건 별로 안 갔죠. 뭐 로보 많이 두 로보 아침에 튀었다가 밀리고, 그런데 조금 있다가 뭐가 치냐면 TXR 로보틱스가 되게 치더라고요. 신규. 네. 그리고 오늘 자동차가 치는데 딴 건 밀리는데 9시 반에 갑자기 조금 확 뛰는 게 모티브 링크 신규 상장. 제가 오늘 생각한 건 이거예요. 해당 섹터가 움직일 때 뭔가 올드했던 종목들이 올라오면 항상 이평에 갇혀가지고 윗꼬리가 달리는 경향이 있으니, 요럴 때 그 다음 섹터의, 내일 뭐가 움직일지 모르겠지만 섹터의 신규 상장을 공부해 놓자라는 게 제가 보기에 오늘 맞는 것 같아요. 그게 조금 한 20분 있다 움직여요. 네. 보니까 시장은 종목을 찾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알고 있으면은 오늘 이거 움직이네, 이 섹터 움직이네, 그러면 요 섹터 신규 상장은 요 놈이었지, 이걸 매매할 수 있어요. 근데 그게 생각보다 폭이 굉장히 커요. 변동폭이.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좀 종목까지 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투자 혼자 하기 참 어려우시죠? 그래서 저희가 8.15 모니터 가족분들을 위해 특별한 공간을 준비했습니다. 매일 시장을 함께 읽고 실력을 쌓아가는 실전 투자자들의 공간, 8.15 모니터 카페입니다. 이제 믿고 함께할 전문가들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이제 혼자 투자하지 마세요. 8.15 모니터 가족들과 함께라면 매일 시장이 든든해집니다. 전문가들의 강의와 칼럼도 모두 무료로 드리고요. 카페 가입만 하시면 누구나 바로 쉽게 보실 수 있습니다. 이제 실력 있는 투자자들과 함께 성장해 보시죠.